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다온기술에서 사이버 보안 사업부 기술 총괄을 하고 있고 이제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엔지니어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손두영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악성 코드 샘플 하나를 준비해서 이 악성 코드 샘플을 이제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좀 준비했고요. 네. 이제 크라우드스트라이크로 이제 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얼마나 좀 편의성을 제공하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분석하시는 위협 분석가들 네. 그런 분들이 보시면 되게 좋을 만한 그런 내용일 것 같네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어떤 기술적으로 지식이 많이 없더라도 네. 이제 굉장히 좀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냥 사실 이 내용 자체를 읽을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정도로 저희가 이제 기능을 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한번 같이 따라서 이제 네네네.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네. 이 악성 코드 샘플을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악성 코드 샘플을 실행한 화면을 먼저 같이 보면은 네. 이제 지금 현재 상태는 윈도우 디펜더라고 하는 이제 백신만 현재 네. 켜져 있는 상태고요. 네. 그 파일을 지금 이제 실행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 PDF 파일이 하나 열리게 되고 이제 그냥 사용자가 봤을 때는 사실 전혀 뭐 이상이 없어 보이는 파일로 보일 거고요. 정상적인 PDF 문서로 대신에 보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미리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 프로그램에 보면은 이제 뭐야? 1.vbs라는 어떤 악성 코드 같은 게 이제 시작 프로그램에 이미 등록이 돼 있고 비주얼 베이스 실제로 저 파일이 위치한 경로를 들어가서 봤을 때 네.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의 파일이 다운로드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일이 지금 봤을 때는 뭐 좀 이상한 점을 좀 느끼신 게 있나요? 일단 뭐 파일명 자체가 뭐 1, 2, 3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해가 안 되는 건 네. 단순히 PDF 파일을 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는지 그게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이제 하나씩 제가 이제 같이 뒤에서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실행했던 이 악성 코드 샘플은 네. 저희가 분류하는 이제 벨벳 천리마라는 공격 그룹, 이제 북한을 저희가 천리마라고 분류한다고 아까 이사님이 네네네.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제 벨벳 천리마라는 북한 공격 그룹의 샘플이고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는 많이 알려진 건 킴스키 그룹이 사용하는 네. 형태의 샘플이고 이제 뭐 다른 벤더에서는 또 APT43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주로 이 벨벳 천리마 공격 그룹이 사용하는 이 도구나 이런 것들의 목적은 정보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스파이 활동을 할 때 사용을 많이 하게 되고요. 많이 과거에 알려졌던 걸로는 이제 PDF 이제 링크 파일로 이력서 형태로 위장한 네. 파일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게 특징이고 네. 이제 실제로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은 네. 이제 뭐 안랩이라든지 지니언스라든지 어떤 다른 보안 벤더들도 사실 이러한 형태의 악성 코드를 굉장히 많이 분석한 리포트가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이제 최근에 발생한 샘플을 제가 이제 수집을 해서 네.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악성 코드가 실행됐을 때부터 이제 최종적으로는 C2 서버까지 데이터를 유출을 시키는데 이 과정을 일단 제가 좀 보시기 편하게끔 네. 플로우 차트로 좀 정리를 해왔는데 이 과정을 이제 한 단계씩 저랑 같이 네. 이제 진행을 해보면서 네. 이제 확인을 해볼 거고요. 일단 좀 간단하게만 크게 설명을 드리면 방금 이제 앞에서 실행했던 파일은 정확하게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고지라는 PDF 원래는 링크 파일인데 이제 네. 확장자가 가려져서 PDF 파일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링크 파일인데. 네, 그래서 이 파일을 사용자가 그냥 실행하기만 하면 네. 사용자가 볼 때는 이제 저 페이크 PDF라는 파일로 네. PDF만 보이게 되지만 네. 실제로는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바로 시작 프로그램에 뭐 파일이 등록돼 있거나 네. 어떤 추가로 페이로드로 다른 파일들이 다운로드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이제 분석을 처음부터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파일 자체의 속성을 한번 보면은 이 파일은 이제 링크 파일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설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에 보면은 실제로 이제 저 커맨드 부분을 제가 이제 메모장에 옮겨놨는데 네. CMD 창을 이용해서 와. 이제 그 특정 경로로 이동해가지고 네. 템프라는 이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경로죠. 이제 네. 그 경로에다가 저 CURL 이제 정상적인 커맨드 네네네. 명령어죠. 이 네. 명령어를 이용해가지고 CDN 사이트를 통해서 저 sfmwhta라는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네네. 그리고 end-to-end MSHTA라는 걸 사용하는데 저거는 이제 MS에서 HTML을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그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바로 같이 다운로드 되자마자 실행되게끔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실제로는 사용자분들이 일일이 파일을 다 사실 속성을 들어가서 실행하진 않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누가 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저렇게 다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파일을 이제 저희 콘솔에서 봤을 때 실제로 이벤트 내역을 보면은 이 CURL로 어떤 CDN을 가리키면서 파일을 다운로드했는지 주소도 나오게 되고 네. 그 뒤에 이제 아까 봤던 MS 네네네. HTA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했다라는 부분도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플로우 차트처럼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찾은 거예요. CDN 네. 파일로 어떤 SFMWHTA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실행을 하는구나까지는 이제 같이 찾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운로드된 SFMWHTA라는 파일을 실제로 열어보면 메모장으로 열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파일을 열어보면은 VB 스크립트, 이제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가 들어있고요. 네. 이 스크립트를 실제로는 난독화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은 암호화된 것처럼 네. 보이지만 네. 이게 어쨌든 그 프로그램 코드문이기 때문에 네. 이 코드문을 이제 원래는 사람이 직접 분석을 하는 분석가분들이 분석할 때는 뭐 이제 이 소스 코드문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프린트F 형태로 이제 이 구문을 찍어보는 거예요. 어떤 명령어를 실행하는지 알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제가 분석을 직접 이제 해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은 WS 스크립트 쉘이라는 걸 처음에 실행하는 구문이 네. 위쪽에 나오고 네. 그 아래쪽에는 어떤 커맨드 또 하나를 실행해서 네. 저 find string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명령어 구문으로 저 1.log 파일과 certUtil로 암호화 형태의 디코딩이나 이제 암호화 형태의 그 액션을 실행을 네. 하게 되고요. 네. 이제 조금 더 밑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제 그 로컬 앱 데이터라는 경로에서 또 다른 그 구문을 찾게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모르더라도 네. 그냥 일단은 이 행위 자체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는 실제로는 이런 다 이제 암호화된 문을 다 저렇게 이제 복화하지 않으면은 사실 수가 없네요. 알아보기가 네. 어려운 네. 거죠. 일반 분들은.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찾은 거는 CMD로 certUtil을 통해서 베이스 복호화까지 64 복호화까지 했다라는 거를 찾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리키는 구문, 저 JVBER이라고 시작하는 저 단어가 시작되는 부분은 네. 실제로 SFMWHT 파일 맨 밑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쭉 내려보면은 이제 어느 딱 특정 암호화된 구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 구문은 이제 보게 되면은 베이스 64로 암호화된 형태의 구문이 들어있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쉽게 말하면 파일의 헤더 분석이라고 하는데 저 사이버 셰프라고 하는 오픈소스 툴이에요. 그냥 웹사이트에서 쓸 수 있는 툴인데 분석가분들도 많이 사용하는 툴 중에 하나고 네. 그래서 저 JV로 시작되는 구문을 다 복사해서 저기다가 붙여놓고 이제 베이스 64로 복화를 해보면은 나오네요. 네, 이 파일이 PDF라는 어떤 특정 파일이라는 거를 헤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어떤 파일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PDF 파일이구나 라는 거를 일단 알 수 있게 되고요. 네. 이거를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콘솔에서 봤을 때는 아까처럼 막 프린트F로 막 일일이 이제 네네네. 분석하지 않아도 네. 일단 콘솔에서 바로 복화된 형태의 그냥 평문으로 바로 복화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저 파일을 실행하면 CMD 창이 하나 열리게 되고 어떤 커맨드 라인을 요청했는지 보면은 이제 저기에 성범죄자 PDF 파일을 실행하고 이제 1.log 파일을 복호하는 네. 형태의 내용을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파일이 이제 실제로 사용자한테 띄워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가짜 페이크 파일이 켜져야 되니까 네. 그 PDF 파일을 실행한 내용을 같이 이제 관리 콘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그 PDF 파일이 띄워지는 게 여기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한 번 더 따로 나왔던 UES로 시작하는 저 네네. 구문이 시작되는 구문도 이제 방금 그 JV 밑에 쪽에 위치를 했고 저 파일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버 셰프라는 툴로 네. 원래는 이제 복화를 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복화해서 보면은 이 파일은 PK라는 이제 헤더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zip 파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압축 파일의 이제 헤더 부분의 그 매직 넘버는 PK로 시작되기 때문에 네. 어떤 압축 파일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 콘솔에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저 어떤 특정 구문을 가리켰고 그 파일이 저 pipe.zip이라는 zip 파일을 가리켰고 이제 그 뒤에 이 압축 파일을 해제하면서 이제 어떤 이후의 행위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뒤에는 이제 파워쉘을 통해서 이제 압축을 해제를 하는 거죠. 네네네. 이제 pipe.zip이라는 파일을 해제를 하는 과정까지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찾은 내용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파일 로그 파일도 4개가 생긴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페이크 파일은 실제로 사용자분들이 보는 화면인 거고 네, 이제 실제로 그 뒷단에서는- 뒤에서는 아. 압축 파일이 해제돼서 네. 파일이 떨어진 형태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그 4개의 그게 파일들을 문제인데. 하나씩 보면은 네. 이제 1.로그 파일이라는 걸 실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 파일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 파일이 하는 역할은 이제 PDF 파일만 실행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파일을 똑같이 이제 베이스 64로 암호화되어 있는 메모장의 파일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을 사이버 셰프로 복화를 해보면은 이제 이 파일이 가리키는 C2 서버의 주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격자가 데이터를 가져갈 서버. 그래서 C2 서버의 주소가 있었고 네. 그 밑에 쪽에는 anti VM이라고 해서 네. 이제 이 파일이 실제로 이 사용자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PC인지 아니면 분석가들이 분석하기 위해서 VM에서 실행했는지를 우회하기 위해서 안티 VM인지를 체크하는 구문이 들어있어요. 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VM으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 안티 VM에 의해서 걸리겠네요. 이 C2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진 아. 않았고 이제 행위가 멈추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데이터 업로드하는 소스 코드문도 들어있는 걸 확인했고요. 네.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아까 봤던 시작 프로그램의 1.vbs라는 네네네. 파일이 실행되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남기는 악성 코드 하나를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는 구문도 이 파일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들을 공격자들이 C2 서버로 보내는데 사실 평문으로 보내게 되면 네. 모니터링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공격자들도 우회하기 위해서 이 수집된 데이터들을 압축해서 이제 압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압축을 굉장히 작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해서 압축 파일을 만들어서 이걸 보내는 형태로 소스 코드문이 이제 짜여져 있었고요. 그 밑에는 1.로그 파일은 이제 이런 행위까지 네. 있었고 그 외에 다른 행위도 있었지만 이제 특이사항은 없었고 네. 이제 두 번째 2.로그 파일이라는 게 하나 더 있게 되는데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로깅 실제로 사용자가 입력하는 타이핑 키보드의 입력값을 이제 저런 암호화된 코드문으로 다 만들어서 네, 지금 보면 뭐 스페이스 바도 있고 네네. 뭐 탭도 있고 네. 컨트롤 알트 네네네. 딜리트 이런 키보드의 입력에 대한 그 소스 코드문을 이제 네. 가져가기 위한 키로그 기능이 들어있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걸로 해커가 그 PC에 명령을 내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어떻게 보면은 리모트 액세스 형태의 툴은 네. 아니고 네. 정보를 유출하는 이 사용자의 정보를 유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 사용자의 뭐 CPU나 컴퓨터의 모델이 뭐고 네. 이런 정보들 그리고 타이핑하는 입력하는 그 키보드 네, 값을 네, 가져가는 네. 네, 그거 되게 그런 무섭다. 악성 코드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 콘솔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아까 시작 프로그램에 이 파일이 등록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네. 그 파일에 대한 이제 그 커맨드 라인을 저희가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리를 수정해서 저 파이프라는 경로의 1.vbs라는 파일을 등록을 했다라는 행위를 모니터링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C2 서버와 통신하는 네네네. 내역들을 쭉 보실 수 있었고 이제 이 IP를 사실 이제 많이들 조회하는 이제 바이러스 토탈이나 이런 데 조회를 해보면은 네. 그 방금 저희가 그 분석했을 때 나왔던 C2 주소에 대한 도메인 주소도 정상적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했고 그 이외에 이제 다른 HTA 파일들도 더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실 실제로 악성 코드에 들어있는 행위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아까 처음에 봤던 플로우 차트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분석하면서 나오지 않았던 거는 아까 말했던 안티 VM에 의해서 행위에 대한 실행이 끝까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떤 행위가 더 있는지 좀 이제 그 부분을 이 아래쪽에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이 아래쪽에 보면은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 새로 추가된 거는 과거에는 사실 암호화폐 지갑을 탈취하는 행위는 네. 거의 없었거든요. 악성 코드 중에는. 근데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만든 악성 코드들의 대부분은 네. 암호화폐에 대한 지갑 여부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코드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PC에 만약에 암호화폐에 대한 지갑 정보가 있다면 이거를 이제 탈취하기 위해서 C2 서버로 정보를 보내는 거죠. 지갑 자체를. 네. 그래서 이제 이 지갑을 아예 탈취를 하고 이제 그 이외에는 사용자 정보, 뭐 레지스트리라든지 쿠키 값이라든지 이제 사용자 로그인 정보죠. 얻은 사이트를 어떤 아이디로 패스워드로 네네네. 로그인하는지를 가져가서 계정을 탈취하는 이런 행위들을 실행하는 악성 코드로 이제 분석을 마쳤습니다.
저 암호화폐 지갑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 네. 웹브라우저 기반일 거고 네. 그 암호화폐 지갑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네. 내가 알고 있는 뭐 그 비밀 쉽게 말하면 구나- 개인 지갑인 거죠.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입력을 해야지만 저기에 접근할 수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패스워드에 대한 정보나 뭐 12개 뭐 비밀 구문 이런 정보는 PC에 저장되어 있지 않을 텐데 네. 해커가 저걸 가져가서 어떻게 활용해요? 그러니까 사실 공격자들도 이제 이 거래소를 해킹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실제로 그냥 이 PC의 개인 지갑을 형태로 그 코인을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 그런 지갑을 사람들. 통째로 가져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야, 회사에서 일하는 PC에 딴짓 하다가 그쵸. 저렇게 네. 더블 클릭 잘못했다가 아주 그냥 다 털리는 그런 네.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 악성 코드 하나만 가지고 이제 찾았던 네. 정보들, IOC죠, 인디케이터 정보를 좀 정리를 네네네. 해보면은 네. 일단은 CDN URL 주소를 아까 처음에 하나 네. 파일 다운로드 받는 곳을 찾았고 네. 그 이후에 공격자가 데이터를 유출하는 음. 저 C2 서버도 찾게 됐고 그 공격자가 사용하는 그 필요한 주변 파일들은 이제 PDF 링크 파일 하나를 시작해서 네. 이제 가짜 PDF 파일부터 네. HTA 파일 그리고 이제 압축 파일 안에 있는 4개의 파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경로는 이제 템프 경로랑 이제 저 시작 프로그램이 등록된 네. 폴더 경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왜 아까 보여드렸던 사실 윈도우 디펜더가 굉장히 백신 중에는 나쁘지 않은 그 평가를 받는 백신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왜 막지 못했을까라는 거를 조금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윈도우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EDR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행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물론 있지만 그 부분이 좀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그니처에 대한 어떤 백신 제품의 한계가 왔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사실 원래 그 파일을 제가 이제 앞에 영상에서 실행했던 것처럼 파일이 사실 PC에 존재만 하면 그냥 지워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쵸. 이 해시가 악성이라면. 네. 근데 이제 이 시그니처에 대한 정보가 그만큼 부족하게 되는 거죠. 이미 하루에 생성되는 신규 악성 코드에 대한 시그니처는 25만 개가 넘어요. 헐. 그래서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네. 일일이 다 업데이트하기도 네. 어렵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시그니처 기반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PC에 그 많은 시그니처에 대한 DB를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 PC의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동작하기 위한 조건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고 네. 이제 공격자들도 사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EDR 제품이나 아니면 백신 제품을 우회하기 위해서 안티 VM 이번에 방금 했던 이 샘플은 안티 VM과 난독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안티 VM과 난독화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탐지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네. 그 이외에도 사실 여러 공격 기법들이 있지만 뭐 DLL 사이드 로딩도 있고 BYOVD 같은 형태의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하는 공격도 있지만 지금 같은 샘플 지금 오늘 설명드렸던 샘플 기준으로는 안티 VM과 이제 난독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탐지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파일리스 공격 기법입니다. 이제 아까 보셨겠지만 공격자들이 사실 어떤 다른 악성 코드를 사용해서 막 툴을 어렵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MS에서 제공하는 커맨드문, CMD 창이나 아니면 이제 파워쉘, 네. 그리고 WS 스크립트나 뭐 서트유틸 이런 것들의 정상 명령어를 사용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대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사용자가 입력한 건지 구분을 못할 것 같아요. 구분하기가 어려운 네, 거죠. 그래서 파일리스 공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 대응하기 어렵지 않았나라고 네, 네,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제품으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팔콘 센서를 사용하는 차단 모드로 사용했을 때 이 같은 파일을 실행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더블 클릭하면 네. 그러면 바로 센서에서 아, 차단됐습니다라는 경고창이 뜨게 되고요. 네, 실행이 안 아무런 되네. 행위도 나오지 않고 아까 네. 그 가짜 PDF도 보여지지 않은 형태가 그러네요. 됩니다. 그럼 네. 이거 왜 안 떠? 라고 되게 당황할 것 같아요. 그쵸. 사용자는. 예. 왜 나는 PDF 파일을 열었는데 왜 이게 안 열리지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차단 사유에 대한 부분을 저희 거를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사용자는 이 PDF 파일을 실행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는 CMD 창이 실제로 열리게 되고 네. 그 이후에는 HTML을 어휴, 다운로드하는 조심해야 형태의 커맨드 라인을 아까 그 속성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제 이 사유를 보면은 이 설명대로
이 링크 파일 그리고 이 실행했던 프로세스를 리뷰해봐야 된다. 이거 자체가 의심스러운 링크 파일이고 이제 링크 파일이 어떤 실행 파일로 위장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악성 코드 샘플에 대해서 이제 윈도우 디펜더에서도 막지 못했지만 네. 이제 저희 에이전트를 설치한 상태에서는 잘 대응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까지의 그 분석하는데도 사실 어려운 고객분들이 계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분석가만큼 실력이 다들 훌륭하시면 좋겠지만 대다수가 어려워할 네,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어려운 분들도 있고 주니어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아까 그 김동현 선님이 앞에서 설명했던 저희가 이제 오버워치라는 그런 이제 그 모듈 라이센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센서를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엔드포인트 센서를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오버워치 팀은 이러한 부분들의 어려운 분들을 대신해서 24시간 일단 위협 모니터링을 계속 해주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금처럼 이런 악성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이 사용자분에게 이메일로 알려주는 형태.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나 어떤 파일이 다운로드 됐으니 네.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네네. 라는 안내 메일이 나가게 되고요. 네. 그 메일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분이 조치하실 수 있도록 이제 리미데이션도 같이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 내용대로 이제 조치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 부분도 좀 어렵다. 그냥 우리 이 조치까지도 다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네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컴플리트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리트 서비스는 오버워치 팀에서 이제 헌팅된 그런 위협 이벤트들이 발생하면 네. 이 이벤트에 대해서 조치까지 직접 대신 해주는 그런 MDR 서비스가 이제 컴플리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합의를 제조사와 고객 간에 하긴 하겠지만 네. 직접 뭐 원격을 붙어서 조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서버를 뭔가 재구성을 해야 된다든지 분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컴플리트 팀에서 이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서비스들을 볼 때마다 네. 그 하나 드는 뭐랄까요, 좀 걱정이라고 할까요? 네. 위험 잡아내는 것까지는 얼마든지 솔루션에서 다 잘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위험해, 빨리 뭐 이거를 조치를 해야 돼, 뭐 너네 뭐 설정을 바꾸는 조치를 해야 돼. 네. 근데 이거를 잡아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뭐 오버워치 팀은 네. 예를 들어 미국에 있어요. 네. 미국에서 낮 시간에 발견한 거예요. 네. 한국에 있는 고객이에요. 네. 자고 있는데 네. 메일 보냈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경우가 엄청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야, 너 자고 있을 오케이. 일단은 내가 저 조치했어.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조치했다라는 뭔가의 리포트를 사후에 제공하는 형태가 이런 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 오버워치 팀이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사실 시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은 고객분들이 오버워치 팀에서 안내를 하더라도 네. 뭐 본인이 휴가이실 수도 네,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대응이 안 이제 돼요. 제대로 팀이 다 안내를 못 받거나 네. 하면은 바로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 이 PC를 뭐 격리한다거나 네. 뭐 이 PC에 어떤 조사가 필요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침해가 계속 그렇죠.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제 컴플리트 계약까지 만약에 하게 된 네. 고객이라고 하시면은 네. 이제 그 컴플리트 팀에서 이제 이 계약된 범위 안에서 아예 바로 먼저 선조치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고하는 형태의 리포팅을 안내해주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너네 직원들이 우리 회사의 어느 시스템에 어느 권한까지 부여해 그렇죠. 줄 테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휴가 가 있을게 너네가 대신 해줘라고 그렇죠. 약간 뭔가 좀 SOC의 외주화 같은 네, 그렇죠. 그런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MDR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네. 조치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컴플리트를 사용했을 때 이런 직접 조치해주는 팀은 외국에 있는 거죠? 그렇죠. 아, 네, 외국에 있습니다. 되게 비싸겠네요, 왠지 라이센스. 생각보다 이제 비쌉니다. 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뭐, 네, 근데 이거 저렴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네. 그래도 사실 이 대응까지 해주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좀 저는 네, 크다고 네,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차장님의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어쨌든 아까 그 PDF 파일을 그 실행을 했을 때 네. 그 스크립트가 어디 외부의 서버에 접속해서 뭔가를 다운받고 또 보내고 하는 과정이니까 네. 인터넷에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아까 그러한 활동들이 이어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망분리가 되어 있을 건데 네.
어떻게든 안으로 들어온 이메일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네. 그 이메일을 실행했을 때 얘가 외부에 허가되지 않은 곳으로 뭔가 트래픽을 날리네? 이거는 차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그쵸. 망분리가 있으면? 네. 만약에 망분리된 환경에서 그 파일을 실행했다라고 하면은 네. 아마 C2로까지는 안 가는 열어놓지 거죠? 않는다면은 네. 네. 데이터가 나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네.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망분리 상태에서도 외부의 통신을 아예 막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다 정책으로 네. 해놓은 거니까 네. 그 정책을 우회해서 네. 밖으로 통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형태의 스크립트들도 있나요? 제가 그 망분리에 대한 환경이 제가 알기로 이제 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보통은 물리적인 망분리, 네, 실제로 네, 네. 그냥 망이 아예 떨어져 있는 네, 네. 그런 망분리가 가능하고 음. 이제 논리적인 망분리, 네, 네, 방금 네. 얘기해주신 대로 네. 방화벽이나 어떤 네. 룰을 통해서 네. 제한한 형태라면은 네. 사실 열려 있는 곳은 얼마든지 이제 그러니까요. 업무상 뭐 여긴 열어야 돼. 네, 뭐 네, 이런 네. 식으로 열리는 서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경로를 통해서 네. 공격자가 만약에 어떤 그 리모트 액세스가 됐다면 네. 이제 이 악성 코드가 이제 그 경로를 통해서 아. 유출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결국엔 내가 모르는 PDF는 절대로 실행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쵸. 역시나 제일 중요하고 보안 교육이 정말 네.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진짜 일반적인 사용자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네. 방법들로 공격이 자행되니 네. 그것들을 그렇다고 당신들이 일일이 하나씩 다 막을 수 없으니까 그쵸. 솔루션으로 막으십시오. 네. 그걸로도 안심이 안 된다면은 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전문가들이 대신 막아드려요. 그렇죠. 라는 거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저희가 네. 이제 보호를 해드리지만 음. 그 이외에 이제 좀 대응하는 데 네.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네네네. 하면 이제 추가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그 김동현 이사님의 발표 그리고 지금 차장님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보안 상태가 어떤지 점검도 받아보면서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고 싶은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여기 화면으로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면 아마도 다운 기술의 전문가분이나 요 발표하신 네. 차장님의 맞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